명조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천수 논지지편에 나오는 명조들인데요. 충에 대해서 설명하는 분들이에요, 집중적으로. 이 세 개 명조가 대략 한 300년에서 400년 전 정도에 존재하셨던 분들 명조일 텐데요. 공통적으로 지지가 전부 다 충을 이루고 있죠. 여기는 인신충, 여기는 사해충에, 여기는 사해충에다가 좌우충이 있네요. 충이란 충은 죄다 있고요. 토충을 제외하고는 역마충과 도화충이라고 부르는 생지와 폐지의 충들이 다 하나씩 한 개씩 이상 들어가 있고, 거기다가 지금 두 번째와 세 번째 명조 보면은 지지에서 수와 화 또는 금과 목이 부딪히는 걸 충이라고 하는데, 천간에서는 극이라고 하죠. 극. 지지에서 충이라고 하고 천간에서는 이제 극이라고 부르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을목과 신금이 또 서로 극하고 있고, 신금이 을목을 극한다고 봐야 되겠죠. 또 간목과 무토가, 여기도 을목과 신금이, 간목과 경금이 또 이렇게 극을 하고 있네요. 이런 걸 천지교전이라고 하죠. 하늘과 땅에서 다 싸움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사실 뭐 편할 날이 없는 거죠. 이런 명조들은 기본적으로 사주에서 물과 불 그리고 금과 목은 화해하기가 어려운 세력들이거든요. 주역에서는 물론 수와 기재라 그래서, 기재라는 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래서 용호상박처럼 서로 거대한 두 음양의 세력이 서로를 인정해서 잘 지내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그건 이제 주역의 얘기고, 사주에서는 이렇게 수와 화 또는 금과 목의 강한 세력들이 나란히 이렇게 붙어 있을 경우에는, 좀 떨어져 있으면 몰라도 기본적으로 좀 불안정해집니다. 불안정해지니까 좀 우울감도 커지고요. 사주의 조화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되겠지만, 기신운을 만났을 때, 안 좋은 운을 만났을 때는 더욱더 이런 게 커지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사다에게 균형이 중요하다. 균형과 조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든지 다. 첫 번째 명조 볼까요? 임신년 임일월 임신일 신축시. 이 노를 뭐가 사령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게 사령했든지 간에 임수가 상당히 강하네요. 거의 뭐 수가 금의 생을 받아가지고, 그죠? 수가 세 개가 연속으로 물이 지어 있고, 수학에서는 같은 거 두 개가 있으면은 당연히 2가 되지만 사주에서는 이보다 압도적으로 커져요. 시너지가 많이 나거든요, 붙게 되면은. 그래서 제 눈에는 이게 수가 3개가 아니고 4개, 5개 정도로 보입니다. 거의 천간에 수가 가득하고 금이 또 옆에서 이렇게 돋고 있거든요, 아래 위로. 그래서 수가 넘쳐나게 되는데, 여기 지금 제가 오행으로 변환해 놓은 거에서는 토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축토이기 때문에 수방의 영역인 해자축이 북방 수지역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축토는 주변에 이렇게 수기가 많을 경우에는 축토는 수기가 더 강해지거든요. 물론 토의 역할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사주 명조 8개의 구성 요소 중에 사실상 7개가 금수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수기가 아주 태왕하다고 할 수 있죠. 크게 왕하다. 그래서 태왕하기 때문에 인목으로 빨아내야 되는데, 인목 하나로 이 모든 걸 감당하기가 역부족일 뿐만 아니라, 그러고 보니까 여기도 인신충이 되어 있네요. 이런 걸 쌍충이라고 하죠. 양쪽에서 지금 충을 맞아가지고 쌍충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월지라더라도 인목 역할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용신은 목이 중요하게 되는데, 이분이 초반에 운이었던 계묘와 갑진 이 모군들에서는 진도 이제 묘진 합으로 되어 있어서 목의 역할이 크니까, 인묘진역에 있어서 이땐 조상의 위협으로 넉넉했는데, 아무래도 화운을 만나게 되는 시점에서는 어려움을 면하기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주에서 이렇게 무리를 지어 가지고 있으면 덤비면 곤란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 명조도 만만찮죠. 천간이 신금과 을목 그리고 간목과 무토로 교전하고 있는데 지지가 또 사해충을 이루고 있고, 근데 해설을 보면은 입하 후 10일째 태어났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무토의 기운이 강할 때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무토에서 경금으로 막 넘어갈 9, 30, 아니 7, 76이니까 경금사령일 때이지만 토의 성격도 강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 사이축이 그렇게 많이 성립은 안 하기 때문에 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주고, 다행히 중년운이 여기에 화토가 이렇게 깔려오게 되면서 좋았는데, 그리고 축토가 좀 거슬리죠. 하지만 사주에 그렇게 수기가 강하지 않고, 축은 수기가 많지만 그래도 토를 돕기 때문에 이렇게만 화토 세력이고, 나머지가 극설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서 일간의 소모가 심합니다만은 그래도 화토의 힘이 있고, 그리고 사화가 아직 입하고 많이 지나지 않아서 화기가 약하지만 그래도 지지에서 대운 지지에서 목을 만나가지고 버텼는데, 이 병자운에 들어가서는 자수가 해수와 연합해서 사화를 치면서 이 운을 넘기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명조 같은 경우에는 8개의 구성 요소가 각각 전부 전쟁 중에 있거든요. 금과 목, 금과 목, 물과 불, 물과 불. 현실에서 이런 분 만나면 정말 어떻게 살까 싶을 정도예요. 이렇게 사주가 부글부글 끓는 것처럼 기운이 이렇게 불안정해 보이는데 현실에서 어떨까 싶고요. 또 어쨌거나 달리 적천수 설명은 없는데 입하 후 상당 기간 경과되어서 태어나셨는지, 간목이 화월의 계절에, 여름의 계절에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습관적으로 술을 반기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옆에서 금이 극하고 있고 지지에서는 화가 또 버티가 있어서 이런 거를 극과 설이 교차한다고 해가지고 극설교과사주라고 해요. 극설교과 형태를 띠고 있는데, 목 입장에서 화가 있으면 기운이 빠져나가니까 이런 걸 샌다고 해가지고 셀 설자를 쓰는 거거든요. 설한다고 하고, 금이 있으면 금을 목을 극하기 때문에 치고 돌고 극한다고 하거든요. 이런 걸 극설교과라고 하는데, 이 목 입장에서 금과 화를 동시에 잡는 게 수거든요. 수가 뜨게 되면 수가 화를 제압하고 금이 수로 갔다가 목으로 오는 거죠. 금생수 수생목. 그래서 수가 용신이 되거든요. 수를 용하게 되는 사주가 되는데, 다행히 자수와 해수가 있지만 해수는 좀 멀고, 그리고 사화한테 충을 당하고 있어서 큰 도움이 안 되는데, 자수는 일지 바로 밑에 있으니까 이 자수를 쓰는 사주인데, 운이 너무 늦게 찾아오죠, 수운이. 그리고 앞에 모군을 만나면서 목생하러 다시 부치를 올리게 되고, 결정적으로 정축도원에 가서 이 축도가 자축합으로 용신을 합가하게 되니까 그 뒤에 다가오는 용신운이 수을 만나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는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충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명조들을 적천수 논지지편에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고요. 충을 설명하고 있고, 그 중에 또 천지교전의 형태까지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명조를 보면서 느끼셨겠지만 기본적으로 사주에 충과 극이 많게 되면은 운의 지속이 좀 어렵다, 그리고 안정을 이루기가 어렵다, 좀 불안감이 강하다, 이런 측면들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